법무부에서 공지가 딱 떠요. 신규 검사 임용. 1차는 이제 서류로 한 3배수 정도를 이제 뽑게 됩니다. 그래서 뽑게 되면 합격자 발표가 나고 7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면접 절차, 시험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서면 시험을 보게 돼요. 그 용어가 실무기록 평가라는 형태로 정말로 검찰 실무, 실제 기록을 가지고 검사로서 검토 보고서를 쓰는, 그러니까 기소인지 불기소인지 결론을 내리고 내가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증거 관계나 법리를 검토해가지고 쓰는 그 기록 평가를 하거든요. 이 점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면접이라는 거는 심사위원회가 어떤 주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기록 평가 같은 경우에는 등수도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서면 기록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검사 임용을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만들어서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 같은 그런 이제 케이스를 풀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화 준비할 때 썼던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형사법 기록형 기출문제들을 가져다가 타임을 딱 재놓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재놓고 풀어보는 연습을 했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이게 왜 좋냐면은 나중에 면접평가를 볼 때도 결과적으로는 사례를 주고 그거를 심사위원 앞에서 핵심 쟁점은 뭐고 법리가 뭐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다라고 구두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기록형을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짧은 사례를 보고도 핵심을 빠르게 파악해서 말로 표현하기가 좋잖아요. 학교마다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선배들 통해서 입수해가지고 기출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록평가까지도 다 통과가 되면은 인성평가가 시작이 돼요. 기록평가한 다음 이제 인성평가, 역량평가 4단계. 총 4단계의 역량을 보게 되는데요. 직무 역량, 발표 표현 역량, 그리고 토론 설득 역량, 조직 역량. 너무 말이 어렵네요. 이 4가지의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4가지가 어떤 뚜렷한 경계점이 있는 게 아니라요. 결과적으로는 면접과 토론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직무 역량과 발표 표현 역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보냐면 짧은 사례를 주고 5분 뒤에 들어가서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개요는 뭐고, 이 사건의 핵심 증거관계는 뭐고, 기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기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리는 뭡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발표를 하면 그 사례와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고, 일반 형법적인 거나 형사소송법적인 질문들이 들어오면 증문즉답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형사법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혹은 5분 안에 사례의 법리를 딱딱딱 쟁점을 뽑아내고 구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구나를 가늠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직무 역량, 발표 표현 역량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토론 설득 역량은 뭐냐면요. 지원자들이 한 3대3 아니면 4대4로 어떠한 토론 주제에 대해서 찬반을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줘요. 그러면 그 입장에 맞춰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이라는 거는 말만 잘하는 게 토론은 아니잖아요. 나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 얘기도 잘 경청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반박할 때도 기분 나쁘지 않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거,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이 토론 설득 역량에서 점수가 되게 좋았대요. 근데 그때 저의 노하우는 뭐였냐면은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걸 잘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제가 발언 기회를 얻었을 때는 앞선 그 반대쪽 토론자가 한 얘기를 간단하게 축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토론자님께서 이런 쟁점 말씀 주셨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쪽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사람의 쟁점이 뭔지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그 사람 말을 한 번 더 공감해 주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쟁점은 이거다라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해서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 토론의 매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려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제 토론 시험을 봤는데 내가 준비하지 않은 사회 이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먼저 토론자로 나서기보다는 일단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좀 들으세요. 초반부터 본인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듣다 보면 쟁점이 뭐구나, 이게 찬반에서 핵심이 뭐구나가 딱 오잖아요. 그럼 한 3-4번째 정도로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하면 내가 이 이슈를 모른다는 게 들킬 염려도 없고, 내가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그 사람들이 짚었던 걸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하나 정도만 딱 플러스 해가지고 말을 하면 되게 논리정연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게 하나의 그런 토론 역량 시험을 준비하는 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면접 절차가 조직 역량인데요. 이건 이제 법무부에 가서 고위 검찰직 관계자들 앞에서 보는 면접이에요. 그래서 면접자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제가 혼자 이제 앉아가지고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때는 뭐가 화제였냐면 경찰, 검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 또 한동안 이슈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본인 생각이 어떤지 그런 걸 물어보시고요. 가치관, 뭐 인생에서 힘들었던 순간 이렇게 개인적인 부분들도 물어보세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냐, 포부가 어떻냐 이거 물어보셔가지고 저를 검사로 뽑아주신다면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결혼 안 하냐고 막 당황해서 차관님이 그러셔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과 결혼했기 때문에 저에겐 결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뽑혔는지도 모르겠어요. 대한민국과 결혼한다 그래서. 저 그렇게 조직 영향 평가 이렇게 다 마치면 합격자 발표만 남겨두는데 검사 시험만 합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합격되려면 그 다음에 1월에 보는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되고 민사법이나 행정법이나 그런 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셔서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을 하셔야 최종적으로 합격이 됩니다. 유예 없어요? 유예 없어요. 네, 유예 없어요. 무조건 그때 합격 안 하면 끝이에요. 대박. 그때 법무부에서 전화 받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열람실에서 딱 02 번호 떠가지고 법무부구나 전화 받아가지고 저한테 검사님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신촌 거리를 울면서 막 헤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은 올림픽공원에서 석양을 보고 전화가 안 오니까 이게 떨어졌구나. 제가 전화해서 아빠는 합격했어 했더니 이 지지배가 왜 이제 전화했어? 울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석양까지 그 30분 동안 그 신촌 막 혼자서 걸어다니면서 막 눈물 흘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거의 1년 반 동안 검사라 시험을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인고의 세월과 검사라는 걸 지망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대형 로펌 갈 기회도 놓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엄청 절박하거든요. 네, 다 거는데 이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되게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진짜 검사가 되는 방법 한번 공유해 드렸는데요. 혹시 검사라는 장래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좋은 꿀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